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진료실 밖에서도 챙겨드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숫자 1은 분명히 사라졌는데 한참 동안 답장이 안 옵니다. 남들이라면 잠시 다른 거 하나 보다 라고 넘길 텐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사람 있죠. 아까 내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빴나? 내가 귀찮은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져서 하던 일에 전혀 집중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특히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일 때는요, 뼈아픈 거절감을 견디다 못해서 상대방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손절당할 바엔 차라리 내가 먼저 쳐내겠다 라며 두려운 마음에 상대를 먼저 손절해버리는 행동까지 나오기도 하죠. 나중에는 내가 성격이 정말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 자책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 패턴은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인 ADHD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거절 민감성 불쾌감이라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이 거절 민감성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DHD라고 하면 흔히 산만하다, 충동적이다 라는 걸 먼저 떠올리시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집중력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주의력뿐만 아니라 감정이 지나치게 널뛰지 않도록 급발진을 제어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합니다. 그런데 ADHD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두엽의 급발진 제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남들이 무언가에 이만큼 놀라서 하고 반응할 때 ADHD 환자분들은 하고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ADHD 환자분들을 보면은 표정에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거나 굉장히 생동감 있는 감정적 반응을 많이 보이죠. 게다가 ADHD 환자들의 성장 과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주의나 산만함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수없이 많은 지적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자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잦은 실패의 경험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어적이고 거절에 민감해지는 성향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저 바빠서 연락이 늦었을 뿐인데도 ADHD 환자의 머릿속에선 위험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편조체가 이를 명백한 거절로 오인해서 뇌 속에서 위험 경보를 울리고요. 이 감정을 다독여줄 전두엽의 기능이 약하니까 순식간에 확 우울해지거나 심한 불안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ADHD 환자분들은 사고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을 느꼈을 때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가거든요. 불행 회로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카톡 답장 좀 늦었을 뿐인데 말이죠. 만약 이럴 때 우리가 ADHD 환자의 곁에 있다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 바빠서 카톡을 못 봤나 보지. 너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야. 왜 꼭 너를 무시했다고만 생각해? 이렇게 차분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충고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 민감성이 높지 않은 사람과 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이 행동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것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윌리엄 다슨 박사 같은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거절 민감성을 촉발하는 거절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 실제적 거절, 해고, 이별 통보, 명확한 비판처럼 누가 봐도 팩트로 이건 거절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절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지된 거절. 객관적으로는 거절이 아닐 수 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나에 대한 애정이나 인정이 철회되었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카톡 답장이 늦거나 대답이 좀 짧거나 눈을 안 마주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세 번째, 예상된 거절.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카톡의 답장이 늦는 상황은 전형적인 인지된 거절이에요. 상대방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지만 전두엽 제어 기능이 떨어진 ADHD의 뇌는 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직진해버려요. 여기에 하나 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 미달도 포함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나 타인이 세운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시험 점수가 96점으로 누가 봐도 잘했지만 나의 기준은 100점이다. 그러면 시험에서 한 개만 틀렸을 뿐인데도 내면에서는 거절당했다,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를 느끼게 되죠. 카톡 얘기로 돌아가자면 내가 정성껏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이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상대방도 즉각 반응해 주겠지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를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절 민감성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행동 측면으로는 크게 네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카톡의 일과 지옥의 시나리오입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혹은 텍스트에 이모티콘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사이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인 사이 같은 유일무이한 사이일 때 상대방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막 걸거나 카톡 지옥에 빠뜨립니다. 가끔 인터넷 사연에 보면은 대답, 대답, 대답. 야, 왜 대답 안 해? 이런 식으로 사소한 뉘앙스에 집착하고 그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사의 가벼운 피드백이 사직서로 이어지곤 합니다. 직장 상사가 이거 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업무적으로 피드백을 줬을 뿐인데 난 능력이 없어. 날 해고하고 싶어 할 거야. 날 잘릴 거야.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심하면은 홧김에 퇴사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ADHD의 증상 중에 잦은 직장에서의 이직이 해당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ADHD 환자분들이 흥미가 떨어지고 끈기가 부족해서 실증이 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거절 민감성 때문일 때가 아주 많아요. 세 번째, 과도한 눈치 보기와 가면 쓰기입니다. 미움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모임에 가면 억지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고 내 의견은 무조건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맞춥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진짜 성격 좋다 이지만 정작 본인은 집에 와서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죠. ADHD 환자분들은 게다가 집안일처럼 사소하고 반복적인 루틴을 원래도 잘 못하시는데 밖에서는 세상 유쾌하고 호인. 그런데 집에 오면 방전돼서 안 그래도 열심히 안 하는 걸 다 밀어버리고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회를 차단하는 완벽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네 번째 정말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패해서 비웃음을 사느니 아예 안 할래. 나는 잘하고 싶어서 선뜻 시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것조차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의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되는 길을 택하게 되죠.
쿨함을 가장한 회피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거절 민감성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든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겪는 거절의 고통은 단순한 서운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나 불면, 우울함 같이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요. 심지어는 마치 진짜 누가 때린 것 같은 아니면 진짜 몸이 아픈 것 같은 가슴 통증, 근육통 같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크게 상처받고 힘드셨다면, 이제는 내가 너무 예민하고 성격이 모나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성격 탓으로 돌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세팅된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마음에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고 편안하고도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닥터 캐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